95% 이상은 국산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F-16이라든지 또는 FA-50이라든지 이런 기존 항공기에서도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F-21하고 이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저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을 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권재룡입니다. 그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일단 저피탑 무인 편대기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저피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레이더에 대한 어떤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들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인기라는 거고, 편대기라는 거는 유인 전투기하고 같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즉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는 이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체계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KF-21에 같이 협동으로 이제 작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결국 최종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피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 종합이 돼서 구현이 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파가 반사되는 그 산란면들이 있는데, 전파가 이제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지도록 하는 어떤 형상에 대한 기술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반사되는 전파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된 도료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파 흡수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기하고 유인기가 같이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네트워크 기술하고 자율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은 이제 유인기가 무인기를 이제 통제를 하고, 또 무인기가 무인기끼리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N 대 N, 즉 여러 대의 무인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편대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율화 기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유인기의 조종사가 자기가 이제 임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바쁜데, 무인기를 같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한테 굉장히 큰 그 워크로드가 이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의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이제 무인기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 자율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KF-10이라고 이제 같이 협업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개발된 항공기는 아니고, 처음에 공개한 것들은 주로 이제 개념도 정도로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형상의 뭐 좀 이러한 느낌의 비행기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제 계속 시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형상부터 다 설계를 한 부분들이어서, 지금 하는 건 이제 기술 시범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체계 개발에 가게 되면 저희 요구 사항들도 조금 더 다듬어질 거고, 실제로 장착이 돼야 되는 어떤 임무 장비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들이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사실 형상도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전력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군하고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기체가 모든 기능을 하게 하지는 않고요. 하나의 편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편대의 각각의 전투기들이 기본 플랫폼은 같지만 서로 다른 임무 장비를 탑재를 하고 이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보통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항공기의 어떤 기능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유인기는 저 뒤에 있는데 이제 무인기가 먼저 가가지고 이제 저기 어떤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기만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저기 방공망을 먼저 앞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꼭 유인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상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침투를 시키거나 이제 이런 뭐 기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 임무 장비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공대공 무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적 항공기하고 이제 어떤 공대공 교전도 가능할 거고, 또는 이제 뭐 공대지 공격이라든지 전자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임무 장비를 바꿔가고 이제 무장을 바꾸면서 이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무인기가 실제로 저렇게 전쟁에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것들 아마 직접 다 많이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은 전장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이제 전장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미래 전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방위사업청의 이제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부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한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의 첫 발을 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 시범을 하고 기술 검증하기 위한 어떤 이제 플랫폼이 처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무 장비라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쭉 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국내 업체들과 같이 개발을 했었던
것들도 있고, 이제 소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텔스 소재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구조 소재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국산화가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은 저희 제프타 무인 편대기에 쓸 수 있는 엔진이 개발된 엔진은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 외국 엔진이 도입돼서 현재 시범기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한 27년도에 이제 국산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체계 개발이 갈 때는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까지 국산화된다고 하면 국산화율을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느낌적으로는 막 95% 이상은 국산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체계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전력화가 되고 이제 KF21까지도 잘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올 연말 이제 초도 비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이제 단독 비행 시험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 자체에 대한 이제 검증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게 검증이 되면 그다음 이제 27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중에서 이제 조종사가 이제 이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걸 이제 27년도부터는 이제 그 시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KF-21하고 완전 통합을 하려면 이제 KF-21에서도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이 돼야 되거든요. KF-21 같은 경우도 그런 성능 개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 시범기는 기존의 항공기에서 통제할 수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달아서 이 무인기를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전투기 F-16이라든지 또는 FA-50이라든지 이런 기존 항공기에서도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기존 항공기에서 통제해서 시범을 하는 게 이제 먼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F-21하고 이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어떤 미래 항공 전력을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